안녕하세요. 대만 토픽의 요셉입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이사를 온 지가 벌써 한 9개월, 10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 타이베이 와서 부동산 매물 보면서 돌아다니면서 고생고생을 하면서 겨우 얻은 방이라서 저에겐 좀 의미가 큰 집인 것 같아요. 지하철역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고 5층이긴 한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뭐 그런 게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그 외에는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집은 5층이고 옥탑방입니다. 근데 원래 이 건물은 4층짜리 건물인데 한 층을 더 올린 형태의 옥탑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건물 형태는 대만에서는 딩러지아가이라고 부르는데 두 글자로 줄여서 보통 딩지아라고 부릅니다.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옥탑방이랑은 조금 형태가 다른데 편의상 이 에피소드에서는 타이베이의 이 딩지아를 옥탑방으로 말하도록 할게요. 뭐 한국도 그렇고 타이베이 옥탑방도 그렇고 뭐 흔히 여름에는 가장 덥고 겨울에는 가장 춥다고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다가 이런 옥탑방에 와서 살고 있을까요? 타이베이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임시 숙소로 게스트하우스를 한 10박 정도 잡아두고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에 올라온 매물을 보고 다녔습니다. 월세는 서울 살 때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높은 수준으로 잡고 이제 부동산을 돌아다녔는데 생각보다 방 컨디션이 진짜 좋진 않았어요. 방이 좁은 건 둘째치고 조금 낡기도 했고 에어컨도 최신형이 아니라 진짜 90년대 에어컨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그 정사각형 에어컨 있거든요. 그런 거에 달려있는 방도 있고 그래서 일찌감치 타이베이 중심부는 포기를 하고 외곽으로 보러 다녔는데도 그렇게 좋지 않은 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타이베이에서 가까운 신베이시의 뭐 반차오구 같은 경우도 봤는데 가격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6일차, 7일차 정도 됐을 때 지금 이사한 집에 매물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사진으로 봤을 때는 멀쩡한 가구도 있었고 채광도 마음에 들었고 근데 뭐 지하철역이랑 조금 멀고 앞으로 다닐 사범대 언어중심이랑도 거리가 조금 있어서 이걸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니까 해서 방을 보러 갔어요. 방을 보러 갔는데 외관으로 봤을 때는 썩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건물 외관으로 봤을 때는 오래돼 보여서. 근데 올라가는 계단도 그렇고 어쨌든 근데 방에 들어가니까 나름 가구도 멀쩡했고 에어컨도 최신형으로 달려 있고 냉장고에 뭐 TV도 다 있고 화장실도 넓고 안에 세탁기도 있고 그래서 나름 풀옵션 괜찮은 조건이긴 해요. 채광도 괜찮고. 근데 뭐 방이 5층 꼭대기이긴 하고 엘리베이터가 없다는 게 흠이긴 한데 근데 제가 봤던 방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인제 옥탑방이라는 게 그 단어가 여름에는 좀 덥기도 하고 겨울에는 춥다. 또 걸어가고 내려오고 이게 생각보다 불편하다라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방 자체의 컨디션이랑 착한 월세 가격 때문에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10 개월 정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까지는 그냥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거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이라서 그런지 벌레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람도 올라오기 힘든데 벌레도 없을 것 같아요. 올라오기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작은 거미 하나 정도만 봤지 그 외에 벌레는 진짜 한 번 못 봤어요, 저희 집에서. 흔히 대만이나 아니면 타이베이에 뭐 이사를 하고 살면 각종 벌레를 본다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진짜 흔히 볼 수 있다는 그 바선생도 저는 우리 집에서만큼은 절대 못 봤습니다. 진짜 한 번도. 물론 약을 치긴 했지만 한 번 이사할 때 한 번 치고 귀찮아서 안 했는데 그 이후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이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다는 건데 사실 제가 이사를 할 때 가장 더울 8월 달에 이사를 했는데 사실 아침 일찍 수업을 들으러 학교를 가고 뭐 하다 보면 오후에 이제 들어오면 저녁때라서 크게 덥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건물 중에서는 제가 제일 높다 보니까 창문을 열어 놓으면 바람이 잘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괜찮았어요.
겨울에는 타이베이가 은근히 춥다고 해서 전기장판을 꼭 구입한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저도 그래서 '구매를 해야 하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사실 겨울 이불 하나만 샀고 방에서는 외투를 입고 살긴 했습니다. 제가 그러다가 인제 못 버티겠으면은 전기장판을 사려고 했는데 그렇게 계절이 지나가 버렸어요. 나름 버틸만 했어요. 지금 인제 한겨울이 사이클이 돌았고 인제 슬슬 더운 시즌이 왔고 학교도 지금 다니지 않고 저녁에 인제 알바를 하고 다니는데 오전 오후에는 이제 영락 없이 집에 있어야 하긴 해요. 그래서 선풍기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오전이랑 저녁쯤은 선풍기로 해결이 되는데 점심 이후에 피크 타임에는 쪼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근처 카페나 도서관이나 해서 이렇게 피서를 갑니다. 저는 전기 요금이 별도라서 에어컨을 자주 틀지 않아서 그런데 뭐 월세에 포함이 돼 있는 매물이라면 여름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인제 옥탑방이란 거 외에 그 집은 그 주변 환경이 영향이 쪼끔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어쨌든 엘리베이터가 없는 옥탑방에 살지만 주변에 아침 식당이 한 3-4개 정도 있고 조금만 걸어가면 마트, 음식점, 조그마한 야시장 등 크진 않지만 작은 번화가가 쪼끔 존재를 합니다. 또 그 집을 계약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그 주위 환경이 안전하냐는 건데 일단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안전하다고 느낀 이유는 뭔가 상가가 밀집된 구역도 아니었고 그리고 주변에 이미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가 있었고 당장 우리 집 맞은편에 있는 건물에 유치원이 있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아 여기는 주거로 이렇게 밀집된 공간이구나.' 그래서 안전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계약을 했습니다. 또 5 분만 걸어가면 타이베이에서 신베이로 지나가는 이렇게 강변이 있는데 그런 공원이 깨끗하고 좋아서 산책하기도 쪼끔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4 층에서 5 층으로 중축을 한 지 꽤 된 건물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옥탑방이라기보단 그냥 5 층에 산다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지금 5 층에는 저 말고 대만인 다른 2 분이 같이 살고 있는데 뭐 어떤 영상에서 보니까 어떤 곳은 한 층을 그냥 거실 하나, 방 두세 개 이렇게 통으로 임대를 하는 곳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5 층에 이렇게 들어가면 복도식으로 돼 있고 공용 베란다가 하나가 있고 나머지 방이 3 개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5층 하나에 원룸이 3 개가 있다는 걸로 이해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공용 베란다 같은 경우는 쪼끔 작아서 뭘 하기가 쪼끔 애매한데 같은 층의 입주민 중 한 명은 거북이를 키우기도 해요. 그 신기하기도 합니다. 맨날 빨래 넣으러 가면서 거북이 맨날 만나는데 그 제가 아는 지인 같은 경우는 옥탑방이 진짜 넓어서 그러니까 베란다가 진짜 넓어 가지고 가끔씩 저녁에 날씨가 좋으면 고기를 구워 먹고 맥주도 한잔 하고 야경을 보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몇 번 가서 고기 같이 구워 먹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낭만도 있고 뭐 월세도 낮고 불편한 점을 쪼금 감수하면서 만족하면서 살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다른 지인이나 누군가가 "아 옥탑방에 사는 건 어때?"라고 물어보면 "추천할 수 있냐?"라는 질문에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자신 있게 "어 괜찮다. 살아 봐라." 이렇게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대만은 태풍이 좀 세게 오거든요. 대만에서 태풍이 좀 세게 오면 며칠 동안 등교랑 출근을 정지하는 내용을 발표하기도 하거든요. 그 영락 없이 집에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2번 정도 겪었는데 그때 쪼끔 세게 왔는데 쪼끔 두렵더라고요. 이게 바람이 부는 거라든지 비가 오는 거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대만은 지진이 많이 발생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북부 쪽은 지진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건 아닌데 중부나 남부 쪽은 좀 잦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약한 지진이. 근데 한 번쯤 세게 발생을 하면 여파가 타이베이까지 와요. 그러면 그렇게 심하게는 아니지만 건물이 흔들릴 때가 있거든요. 딱 느껴지는 정도 '아 건물이 움직인다.'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대피해야 할지를 쪼끔 고민을 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반 건물보다는 위험성이 크다 보니까. 네 그런 걱정이 쪼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직접 살면서 겪었던 경험을 쪼끔 소개를 해 드렸고 그러면 이런 건물 형태가 타이베이에서 왜 흔히 볼 수 있는 건물이고 타지에서 타이베이로 올라온 학생이나 사회초년생들이 한 번쯤은 살게 된다는 이 옥탑방 닝자는 어떻게 등장을 했을까요?
원래는 1940년대 타이베이 인구는 대략 27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949년 중화민국 국민정부가 타이완 섬에 오고 나서 새 20년도 안 된 사이에 타이베이 인구가 1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인구가 늘어나서 1968년에는 이미 160만 명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에는 1층 평방이나 2층짜리 건물밖에 없어서 타이베이의 이제 주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되니까 대만 정부가 외국인 고문을 통해서 당시에 타이베이 시민들의 수입이라든지 아니면 건물 밀집도, 고층 제한 등을 이렇게 고려를 해서 한 층에 한 두 가구 정도 살 수 있는 4, 5층짜리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형태를 탄생시킵니다. 이거를 중국어로는 뿌등공위라고 하는데 80년대가 되면서 이런 건물 형태가 주요 건물 형태로 바뀌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주거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으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원래 있었던 그 공위 건물 형태에서 한층 더 중축하는 건물 형태인 닝자가 옥탑방이 등장한 걸로 보입니다. 요런 옥탑방은 대만에서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시기를 따지고 분류를 하는데 1995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지어진 옥탑방 같은 경우는 발견 즉시 신고를 하면 바로 철거를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지어진 옥탑방 같은 경우는 안정상의 문제만 없다면 약간 보류 목록에 들어가서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1995년부터 지금까지는 이런 형태의 옥탑방의 수가 점점점 줄고 있다는 영상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공간인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사연이 많은 건물의 형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런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타이베이가 이제 빠르게 성장하면서 변해온 약간 그런 주거 현실? 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상징적인 공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타이베이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타이베이의 그 옥탑방에 대한 간단한 역사, 그리고 제가 실제로 살아보니 좀 어떻더라라는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대만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만 토픽은 스포티파이, 애플 팟캐스트, 오디오 클립, 유튜브 뮤직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